대한민국은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을 선거 공영제의 근거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 회에는 문재인 펀드가 헌법이 규정한 선거 공영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문재인 펀드에 출자한 사람들 그리고 그 출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 공영제 그리고 그 선거 공영제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공직윤리에 대한 의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회 보고서의 내용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유형 그리고 그 유형에는 투표 사기 그러니까 표를 매수한다든지 하는 투표 사기 부재자 투표 사기 정치자금법을 위배한 정치자금 범죄 또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는 후원성 범죄 이러한 것을 선거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돈 선거입니다. 막대한 선거 자금이 국민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이미지나 노래 만들기 등으로 표를 산다. 돈이 많으면 유리하다. 아직도 돈이 표라는 말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선거 공영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이 선거 공영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는 전제로서 조직을 가동한다든지 하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을 폐지할 것 그리고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을 할 것 그래서 신문, 방송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대신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한 이것이 2004년부터 확대된 선거 공영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결국은 전체 국민이 우리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 이 확대된 선거 공영제입니다. 이러한 선거 공영제는 국민의 부담이 명백히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 공영제 확대를 했던 것은 첫째는 그렇습니다. 선거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 제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부정선거 방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공영제는 경제력이 부족한 신인, 정치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명선거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공영제가 확대되게 되면
결국은 선거 비용만 높이는, 그래서 돈 선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최초의 목적이 몰각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돈 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집대성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입니다. 정치인들,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정당들은 사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족쇄로 여기고 있죠. 그들의 돈 쓰는 일을 너무나 철저히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수법이라고 할까요? 신종 그 정치자금이 바로 각종 정치펀드, 선거펀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2012년 무렵 그 전후해서 점점 극성을 부리다가 전문가들의, 나도 거기 중심에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비판과 이 정치펀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에 멈칫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펀드는 그 불이 서서히 꺼지고 있었고, 아마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해도 좋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선거펀드, 이 선거 공영제의 구멍을 뚫고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쓰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했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전국에 공개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펀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악입니다. 달리 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법 전문가로서 나는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대통령 후보가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용서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펀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정치 자금을 유사수신 행위인 이러한 불법 펀드를 개설해서 정치 자금을 모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문재인 펀드 FAQ에서 상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니까 선거 후 70일 이내인 7월 18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이 길인 7월 19일까지 반환드립니다. 그렇다면 7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 모양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차차 검토를 해봅시다. 선거펀드 이용 약관, 이것도 문재인 펀드 측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선거펀드는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날, 공직선거법상 2017년 7월 1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날의 다음 날까지 설정자에게 참여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펀드 FAQ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반환하겠다 그랬고, 선거펀드 이용 약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반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의 정리도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이 돈은, 지금 문재인 펀드에 들어간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갚아준다 이런 이야기죠. 문재인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3.6%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냥 그 부분만 본다면 이 출자자들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얻는, 즉 돈을 줘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사업을 뒷받침해주는, 바로 뭐라 그러죠? 갚아주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재인 펀드 출자자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 전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전 국민은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죠. 이러한 것입니다. 내내 이 문재인 펀드에 대하여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주 문재인 펀드. 이 펀드는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한 뒤 대선 이후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해 준다. 우선 이름부터 국민주 문재인 펀드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혹은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정당이 국민주 문재인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면 그것이 국민주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이 무슨 개그를 하는 그러한 희극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이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 의사 표현은 항상 진실돼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펀드는 국민주라고 합니다. 국민주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발매하는 주식이죠. 그러면 문재인 펀드를 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의 정당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죠. 국가 외인 것이죠. 용어를 쓸 때는 좀 고심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펀드가 일반 유권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펀드에 출자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물주가 아니라 유권자인 것입니다. 또 문재인 펀드가 받은 돈은 그냥 돈 얼마가 아니고 선거자금을,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모금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사가 용어를 잘못 부적절하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서 문재인 펀드에 들어온 돈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즉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 자금으로만 쓸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일반 차입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돈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만 써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은 5월 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8일 이후에는 이 돈을 쓰거나
만일 이 돈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이 돈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미 썼던 돈까지도 다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월 8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이 돈을 어딘가에 맡겨두었다고 하면 돈은 계속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맨 처음 펀드 계약을 했을 때 그 조건에 위배되게 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전액을 땅에다 파묻어 놓는다면 혹시 7월 19일까지 그렇게 한다면 증식하지 않는다고 보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문재인 펀드 설정자 측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 계약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 펀드의 투자자는 일반적인 돈 꿔준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선거 운동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 운동자금은 정치자금이죠. 정치자금은 검은 돈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치자금이 떳떳하게 되려면 항상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이 문재인 펀드는 그 속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치자금법 제2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만 좀 짚어볼 것인데, 정치자금법 제2조에는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중에 문재인 펀드와 관련이 있는 3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문재인 펀드에 들어온 돈이 선거운동 자금이며 정치 자금인 한은 이 조항을, 이 항목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운용되고 회계가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펀드에 들어온 돈은 가계의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이라든지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의 회비, 지원 경비 이런 것으로 쓸 수 없고,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경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채무 변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관에서 선거비용 보전 받는 것으로 이것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없는 데에도 지출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제한이 하나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한 내용들은 문재인 펀드에 모인 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그 정치자금법에서 120만 원을 초과해서 돈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재인 펀드에서 2012년에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서 몇 가지를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면은 그 자리를 피해서 놓았을 뿐이지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았고, 또 문재인 펀드의 불법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3가지 정도는 문재인 펀드에 들어온 돈, 그것이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요건을 충족해 주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후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겠죠. 이것은 우리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공명선거를 해치는 주된 요인은 검은 돈의 유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은 돈이 정경유착 그리고 부패를 고착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입니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해서 폭넓게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펀드 FAQ를 보면 공무원, 미성년자, 법인,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죠. 미성년의 자녀 명의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극심한 비난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법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펀드 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상한액은 없습니다. 돈 많이 싸들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뉴스입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따로 두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 국회 뉴스는 상한액을 두지 않은 그 뜻을 아마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한액을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펀드에서.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금지 규정을 어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한 것을 직접 실행한 것입니다. 이번 4월 19일 이투데이에 문재인 펀드에 대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첨부한 그러한 기사였는데 사진 중앙에 하늘까지 꽉 채운 지폐 더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문재인 후보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돈더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물론 기사일 뿐이죠. 다만 기사는, 그러한 사진은 그것을 보는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돈은 국민의 돈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돈입니다. 뉴스 그 문맥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4월 19일 문재인 후보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들어오는 것이죠. 민주당 선대위 안규백 총무본부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아닷컴의 보도 내용입니다. 정확히 4,488명이 총 329억 8,063만 원을 입금했다. 이 브리핑 내용을 보게 되면 문재인 후보 측은 330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박이라고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4,48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먼저다 하는 생각을 그것을 보고 읽는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펀드의 출자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뜻있는 일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도 어떠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면 자신의 성명과 자신의 얼굴을 밝혀서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어떠한 그 전문직에 있는 혹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 A 후보의 정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서 100명이 지지한다고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 신뢰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러한 발표에 대해서 그 무게를 두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뜻있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이러한 것들은 항상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덮어두지 말고 그들을 일일이 밝혀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그 상례입니다. 반면 부끄러운 일을 했다든지 남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지 않다든지 무엇인가 몰래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요. 정치인 펀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 공영제를 깨뜨리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신종 사기수법이 나왔습니다. 신종 범죄수법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정 보지 않고 얘기하면 신종 선거범죄수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치인 펀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을 형해화시키고 그것을 파괴하고 이러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고,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지 않아도 리걸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공직자로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혹은 더불어민주당은 범죄단체가 아니고 범죄인이 아니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들은 정치적 식견이 있고, 그리고 정치가로서 어느 정도 존중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곳에서 펀드를 출시했다고 하고 유권자들은 그 뜻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펀드에 참가를 했죠. 우리는
펀드에 참가한 사람들을 준법 시민이라고 상정해 보았습니다. 그럴 만한 그 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펀드 참가자들은 그것이 옳은 일, 뜻있는 일이라고 하여 참가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비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들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게 할 의무도 있겠죠. 그 펀드를 출시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펀드 출자자에 대해서 그리고 출자 내역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펀드 측에서는 이 펀드가 설정자와 참여자 사이의 금전 소비 대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이러한 돈 거래는 일종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민사상의 법률 관계다.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 우리 법이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적 자치와 공공복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론 이 이야기는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적 자치도 보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은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공복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말이 참 애매하게 들리는데 공공복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용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적 자치를 아예 좁게 설정을 해둔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얼마 전에 그 선거법과 국민의 언론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정연하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을 전부 반듯하게 등에다가 나무판을 대서 고정을 시켜놓으면 좋겠느냐.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질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하는 것.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과 좀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과 개인의 법률 관계는 가능하면 사적 자치를 좀 확대하는, 좀 더 넓혀주는 방향으로 그 경계선을 설정한다. 이런 의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펀드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단지 채권자 채무자 관계니까 그걸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문재인 펀드에서 펀드 설정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펀드에 출자한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대통령 선거의 선거자금을 대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공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공익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고 하는 사익이 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공익보호가 우선이 됩니다. 문재인 펀드의 그 실정법 위반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문재인 펀드의 모집자는 그 채무자이면서 개인인 채무자가 아닙니다. 기호 1번인 후보자가 있는 정당입니다. 공적인 존재인 것이죠.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역시 공적인 존재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떤 공무를 담당할 때 공무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문재인 펀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1억 원 이상을 출자한 출자자도 있다고 합니다. 모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고맙겠죠. 그래서 이런 출자자들을 누가 얼마를 출자해줬다. 이 문재인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하고 밝히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88명의 명단과 각자의 출자액을 공개하라. 이것을 요청합니다. 이 공개는 문재인 펀드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의미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문재인 펀드가 선거 공영제를 파괴하는 그러한 어떤 탈법적 수단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재인 펀드에 출자한 그 준법 시민들, 그 사람들의 명단과 출자 내역을 공개하라. 이것은 공적인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